안녕하세요. 언제나 미시엘로입니다. 아이들의 성격 유형 찾기 9가지 유형을 이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가슴 중심의 4유형입니다. 4유형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특별하다입니다. 아이들은 가끔씩 멍 때릴 때가 있죠. 그런데 가슴 중심의 아이들은 그 멍 때릴 때 조금 더 깊이 슬픈 마음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슴 중심의 막내 아들은 때때로 베란다에 나가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멍을 때려요. 근데 그것이 창밖을 바라본다라는 게 아니라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마치 불멍하는 거랑 비슷해 보여요. 밖을 보고 있지만 자신의 감정에 깊이 조용하게 멍하니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4유형의 아기를 처음 봤을 때 바로 이렇게 멍하게 있는 모습으로 만났어요. 정말 한참을 사람들이 앞을 막 지나다니고 떠들고 장난치고 상을 차리는 순간에 단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멍하게 있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가 5개월 정도 되었을 텐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 자신의 감정에 푹 빠져있는 약간 우울한 느낌의 아기를 보고 혹시 4유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몇 번을 더 만나봐도 남자아이지만 장난이 심하지도 않고 성격적으로 까다롭게 구는 것도 없고 입맛이 좀 예민해서 반찬해주기 어려운 거 빼고는 막 드러나는 특징이 없더라고요. 제일 신기했던 건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땐 저희 딸도 그 아들도 막 2돌을 넘겼을 때였는데 엄마가 이름을 부르면서 오라고 하니까 오더라고요. 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저희 딸이 굉장히 천방지축인데다가 2돌 막 넘긴 아이들은 너무 예쁘지만 손이 많이 가고 말을 잘 안 들을 때거든요. 근데 이 4유형 남자 아기는 엄마가 부른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는 거예요. 와, 저럴 수가 있나? 부르면 오는 거였어? 너무 배신감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우리 애는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데, 아무리 집에 가서 꼬셔도 요지부동인데 24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은 원래 말 안 듣고 원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라고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놨는데, 그 나이대에도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후로 몇 년을 못 만나다가 그 아이가 7살이 됐을 때 다시 만났어요. 4년이 지난 후죠.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활발하고 오지랖이 넓어졌더라고요. 수줍음 많고 말도 잘 안 하고 가만히 웃거나 눈치 보고 있던 모습만 기억에 하고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인사를 하는 모습에 제가 더 당황하고 제가 더 낯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가슴형이면서 사회적 본능을 가진 사람들은 장중심 못지않게 인간관계에 적극적이고 애정어린 표현, 다정한 언어, 리액션이 좋습니다. 어른들을 보고도 낯도 안 가리고 주변을 소개해주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자기 물건이나 장난감들을 아이들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아이들이 막 만지고 노니까 그걸 설명을 해주고 더 가져다주고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 이런 거 있다 하고 애들 막 흔히 하는 막 자랑 있잖아요. 근데 자랑이 아니에요. 너 이거 관심 있니? 내가 이거에 대해서 소개해줄게. 이거는 말이야. 이러면서 설명해주고 얘기해주는 게 너무 다정해요. 너무 스윗해요. 만약 저희 아이들 중에 누구라도 나 이거 줘라고 했으면 줬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엄마 말로는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과 더 잘 놀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감성적인 부분이 남자아이들과는 어쩌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섬세한데 머리 중심의 사람들의 인원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또 장중심과 가슴 중심은 인원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1유형과 4유형은 절대적으로 이게 만나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줄 사람이 부족해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모임을 갔을 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야 내가 이해받고 나를 공감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4유형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로 예시를 들자면 한 학년에 2-3명 정도?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인원수가 워낙 줄었기 때문에 한 학년에 1명 정도 있으려나? 이럴 정도로 4유형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4유형의 사람들은 원래도 나의 감정에 빠져들어 사는 사람인데 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4유형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애정과 관심을 바라면서도 거리 두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애정 속에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도 거리 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럴까? 궁금했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 같이 안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애정과 거리 두기를 반복하면서 놀아요. 근데 그게 막 드러나게 막 티가 나거나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잘 놀다가 뒤로 쓱 빠져서 다른 아이들 노는 걸 구경한다거나 또다시 놀이를 하면서 잘 노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의자에 앉아서 멍 때리며 쉬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혼자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야만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서 사랑받는 것이 바로 4유형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 다른 표정, 다른 감정을 내보이면서 애정을 바라는 거죠. 그 아이에게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물어봤더니 살짝 미소 지으면서 아니에요. 그냥 잠깐 앉아 있었어요. 뭐 지금 좀 힘들어서 쉬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참을 놀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할까 말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굉장히 침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 엄마한테 물어봤죠. 왜 그래? 혼냈어? 물어봤더니 아무 일도 없대요. 지금 슬픈 음악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놀면서 음악을 틀어놨었는데 저는 그 당시 슬픈 음악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음악의 분위기에 취해 슬픈 감정을 느끼는 거죠. 아이 엄마 말이 이렇게 슬픈 음악이 나오면 엄마 너무 슬퍼요 하면서 막 운대요. 음악 분위기에 취해 눈물을 흘리는 7살의 남자아이라니 굉장히 감성적이죠. 그 음악의 흐름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내면 안에 이미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건드려지는 거죠. 저희 엄마가 4유형이신데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없냐고 여쭤봤더니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4유형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돼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부모님이 남의 밭 옆 비탈에다가 아주 버려진 작은 땅에 밭을 일구셨대요. 아주 작고 좁은 곳이지만 증조 할머니가 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돌이랑 잡초 같은 것도 다 고르고 이것저것 심어서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데 본래 옆에 밭 주인이 거기가 자기네 밭으로 가는 길이니까 거기다 좀 길을 내야 되겠다면서 갑자기 돈도 지불하지 않고 뺏어버렸다고 해요. 주인도 없는 땅이었는데 자기네 밭 옆이니까 다시 내놔 라고 한 거죠. 갑자기 뺏긴 게 너무 화가 난 증조 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앉혀놓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서 막 한풀이를 하신 거죠. 버려진 땅이었는데 열심히 깨끗하게 읽어놨더니 탐이 나서 가져갔다 막 화가 나셨겠죠. 근데 그 엄마는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해서 저녁 때쯤 그 밭에 혼자 가서 슬픈 노래를 부르며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가끔씩 생각나면 거기를 찾아가서 울었는데 이 울음이 다 나와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때까지 그곳을 찾아갔다고 해요. 가수명 분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높아요. 그 중에서도 4유형은 더 깊이 통감합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느껴야 할 감정을 내 안에 다 갖고 있다고 느끼고 또 타인의 이야기에 나의 슬픔까지 더해져서 더 고통스럽게 공감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비탈진 곳에 있던 작은 밭을 뺏겼다는 것을 느꼈다기보다는 할머니의 고통에, 할머니의 한풀이에 공감하며 함께 슬퍼했던 것이겠죠. 또 증조 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 주셨다고 했거든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할머니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죠.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4유형에 인위적으로 승화하는 방어 기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자기의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슬프다, 고통스럽다, 화가 난다, 억울하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해서 완화시키는 것이 바로 4유형입니다. 가족이나 타인, 자기 자신과의 갈등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며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감정 안에 갇혀버리기도 합니다. 나의 슬픔을,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연극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4유형의 인위적인 승화라고 하거든요.
할머니와 함께 공감했던 억울함과 슬픔을 그 밭에 끊임없이 찾아가서 울며 승화시키고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반복했던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쯤부터 왜 살아야 하는지 너무 의문이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 윗대는 뭐가 있었을까? 그 윗대는 하면서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풀숲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갑자기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확 일어나 버리셨다고 해요. 그러고는 중학교 때부터 철학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사유형은 삶과 죽음, 또 내면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느끼고 싶은 욕구가 많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에 깊이 빠져보려고 하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유형의 자녀가 있다면 이 아이가 사유형이다 라고 한 번에 알아차리기는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일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큰 특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유형은 그냥 순하고 사람들 좋아하고 잘 울지만 또 금세 또 잘 웃고 배려심이 있다. 근데 요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사유형은 아주 어릴 때부터 깊은 자신만의 감정에 빠지는 시간이 있고 슬픈 음악과 분위기에 금방 공감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다른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 중심의 2, 3, 4 유형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가슴 중심의 아이들은 동글동글한 얼굴에 친근한 모습으로 사람 좋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순하고 잘 울지만 그 울음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애정과 스킨십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달래주고 안아주면 금세 그치게 되죠. 다만 자주 울어서 자주 안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를 가졌다는 것이 이 세 가지 가슴 중심 유형의 공통점들이고, 세 가지 유형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유형은 친절한 미소를 가지며 친구들에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주고 거절하지 못하며 엄마를 도와주려는 특성이 있다. 3유형은 우리 가족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려한 외모에 애잔한 아련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3유형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유형은 성공을 위해서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4유형은 2번, 3번 유형에 비해 어두운 표정과 우울감을 가졌고 슬픔에 빠져있는 시간을 항상 갖는다. 아이지만 끊임없이 놀이나 사람들로부터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가슴 중심의 세 가지 유형의 차이를 금세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가슴 중심의 아이들은 리액션이 좋아요. 엄마나 친구들이 뭘 했을 때 본인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박수치고 말도 잘 못하면서 옹알이로 뭐라고 하거든요. 이들은 커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주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기쁜 일에 손뼉치며 더 즐거워하는 따뜻한 어른으로 자라게 될 것 같습니다. 9가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마쳤어요. 대단한 스토리들은 아니지만 내 아이의 성격이 알고 싶거나 나의 어린 시절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볼 때마다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오게 될 텐데요. 앞으로는 영상이 규칙적으로 올라오진 않을 것 같아요. 가끔씩 채널에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